안녕. 오늘은 제가 얼마 전도 아니다 한 3달 전에 신점을 보러 갔었거든요. 제가 인생 태어나서 처음 본 신점이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올해 제가 일이 너무 안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캐나다 일도 그렇고 취직을 했는데 금방 뭔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이것저것 잘 안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일했던 적이 진짜 거의 처음이거든요. 저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고 마음먹은 걸 다 했었는데 뭔가 상황이 이렇게 됐었던 게 처음이라 가지고 뭔가 좀 많이 마음심적으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뭔가 힘들거나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은 신앙에 의지를 하거나 아니면 신점이나 이런 사주 막 이런 걸 보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대전에 친구가 유명한 곳이 괜찮은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친구들이랑 보러 갔어요. 처음에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신점이랑 사주랑 같이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 생년월일이랑 이름이랑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저를 딱 보더니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뭔가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술술술술술 읊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커리어, 그리고 자산, 그리고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술술술술술 읊어주시는 거예요.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이름이랑 내 태어난 날짜, 시간도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태어난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술술술술술 읊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얘기를 막 듣는데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어려움들을 막 술술술술술 읊어주니까 제가 너무 뭔가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서 알아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여기 끝까지 막 차올랐어. 근데 옆에 2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울지는 않았어. 딱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뭔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유가 제가 올해 살이 3개가 들어왔대요. 그 살 있잖아요. 살풀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살인가 봐요. 그 살이 근데 하나만 들어와도 사람들이 힘이 든대요. 근데 저는 3개나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하는 일도 다 안 되는 것 같고 인간관계도 다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아홉수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인생 처음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저는 진짜 뭔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기쁘고 내일이 기다려주고 미래에 내가 기대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올해는 그런 게 기대가 하나도 안 되고 뭔가 지친다 힘들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뭔가 살이 3개가 들어와서 그랬던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좋았던 거는 제가 디자이너가 직업이라고 하니까 그게 진짜 천직이라고 뭔가 그 직업에 대해서 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인가? 이런 의문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잘 맞는 찰떡인 직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것도 하나 있는데 신점을 그때 보러 갔었을 때 그때 당시에 여성기관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도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생리주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갔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생리주기가 뭐 늦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하는 거야. 이거는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산부인과에 갔는데 호르몬 검사, 피 검사, 뭐 초음파 이런 걸 다 해봐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막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유를 모르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신점을 보러 갔는데 저한테 올해는 아무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성기관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성기관 쪽이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없다. 그냥 그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뭔가 그렇게 여성기관에 대한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제 친구 그리고 뭐 가족들 남자친구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제 친구가 그 신점 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진짜 그게 제일 신기했어. 그리고 저한테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를 조심하라고 하셨고 올해 그리고 전 회사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간관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화를 불러올 수가 있다. 나한테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국 다물고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결론적으로 살이 3개나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 이유는 알았어. 내가 아홉수고 그래서 살이 3개나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살풀이를 해야 되냐, 굿을 해야 되냐 할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근데 이거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대요. 시간이 흘러가도록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올해가 끝나면 괜찮아지나요? 라고 하니까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말이 되네. 2년이나 기다려야 된대. 100% 신뢰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심하고 몸을
차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올해는 뭔가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손해본다,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이나 뭐든 하다 보면은 내년 말에 관제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승진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저한테 좀 참고 인내하고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점을 봤다고 하면은 너무 맹신하지 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너무 잘 믿을 거라고 걱정이 되나봐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뭔가 제가 약간 사람들 말에 잘 휘둘리는 그럴 것 같은지, 가족들도 신점 보러 간다고 하니까 그런 거 왜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들도 근데 그런 거 너무 믿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렇게 맹신 안 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맞추지 못하신 게 있어요. 제가 어떤 회사를 간다고 했는데 이제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올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가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회사를 안 가게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일단 틀린 거야. 100% 맞지는 않은 거야. 정확도가 100%는 아니다 라는 게 제 결론이었기 때문에 뭐 100%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결혼할 수 있냐고 또 물어봤어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뭐 이런 거를 진짜 1%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얘기해도 타격감이 없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못한대요. 제가 남자친구랑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거든요. 근데 만났을 때 뭔가 얘만큼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만나게 된 건데, 근데 이렇게 잘 맞는 이유가 제 사주랑 걔 사주랑 이렇게 보면은 합이 있대요. 합이 있어서 엄청 잘 맞을 거라고. 하지만 남자친구가 고집이 너무 세대.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논리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할 때 원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말문이 턱턱 막힐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논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논리고 정답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할 거라고. 그래서 답답하고 말이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그리고 저도 뭔가 제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온순한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이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오빠가 고집이 세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나 고집 세다는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고집이죠. 이 말 자체에도 엄청난 고집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막 제가 막 이런저런 오빠랑 결혼을 못하고 뭐 오빠는 고집이 세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니 너 그 사람이랑 신점을 본 게 아니라 돈 내고 내 욕하다 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걸 아예 안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웃으면서 아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면서 왜 나에 대해서는 나쁜 것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양의 기운인가 음의 기운인가 뭔가 하여튼 그게 강해가지고 저는 귀신이 절대 안 붙는 사주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그 흔한 가위 눌림 한번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귀신을 봤던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같이 갔던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뭔가 기운이 약해가지고 내년에 뭔가 힘든 일을, 스트레스 같은 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 귀신병이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나 귀신 안 붙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언니 옆에 딱 붙어 있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제가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 여성 질환이 생겨가지고 산부인과에 가게 됐던 것도 몸에 이상이 있는 건 확실한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계속 저는 뭔가 그 원인이나 이유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올해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뭔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이랬던 것에 대한 이유를 찾은 느낌? 원인을 찾은 느낌이라서 살이 3개가 들어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뭔가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의 태어나서 처음 본 신점 후기가 끝났고요. 근데 신점이랑 사주랑 같이 해서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사주도 궁금했는데 사주도 알 수 있게 되고 신점도 알 수 있게 되고. 근데 제가 또 갔을 때 저 포함해서 3명이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택시를 기다리면서 다른 친구가 해줬던 말이 원래 제일 힘들고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 제일 길게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마무리는 이 포토부스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의 인생 처음 본 신점 후기가 끝이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한번 조잘조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